그래서 신분당선을 굉장히 높이 꽂고 있는데 그 신분당선이 이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호미실까지 지금 4개의 역을 신설하고 연장이 되려는 이제 호재를 가지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138기 B조 지역 브리핑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A조의 잠실 지역 분석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공간 이동을 해서 정조대왕의 도시 수원 화성으로 잠시 공간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수원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상의 수혜 지역이 될 신분당선 화서역의 아파트들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분석을 해드릴 때 우선 인구, 그리고 이제 일자리, 교통, 학군, 상권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지금 수원 지역 분석 먼저 해드리고 화서역 단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그런 순서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수원은 경기 남부 유일의 특례시로 경기도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서북쪽으로는 의왕, 군포, 안산과 접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위쪽으로는 용인, 수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화성, 동탄하고 오산하고 접해 있는 곳이 수원이에요. 수원의 위치적인 거 이렇게 한번 보셨고, 수원은 4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 팔달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원은 동쪽 중심으로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통구 쪽이 수지나 분당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쪽이 발달되어 있지만 점차 이제 수원의 그 발전 계획이 서쪽으로 축을 좀 옮겨가고 있는 거고, 그 서쪽으로 옮겨가는 축에 화서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이 갈 겁니다. 수원 지역의 인구는 120만이에요. 지역에서 이제 인구수가 중요한데, 기초 자체 단체 중에 인구수가 1위로 특례시거든요. 근데 광역시보다 좀 낮은 급이잖아요. 근데 울산광역시보다는 그 인구가 많은 특례시로 전국 7위를 이루고 인구수가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제가 구별로 그 인구수 유입과 분석이 되어 있어서 아까 4개의 구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수원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도시예요.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수원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는 지역이라는 거고, 붉은색은 수원에서 이사를 가는 지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은 안산, 군포, 성남, 용인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들어오시고요. 수원에서는 또 화성, 동탄하고 오산으로 이사를 가시거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원은 순전입이 더 많다. 그래서 인구는 줄지 않고 늘고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수원시의 2040 도시기복계획안을 보면 수원의 이제 동쪽 중심으로 동쪽에 이제 메탄동 삼성전자랑 이제 영통 학군이 좋은 이제 광교, 영통, 망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쪽 축으로 이렇게 좀 더 남쪽 서쪽을 발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040 계획안을 보면.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산업단지들이에요. 메탄동에 삼성전자와 전기 본사가 있기 때문에 크게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남쪽과 서쪽으로 조금 그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개발 계획을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2040 계획입니다. 수원은 삼성의 도시예요. 메탄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고 13만 종사자가 있는데, 사업자 말고 월급쟁이들, 돈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이 1억 3,300만 원을 기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액 연봉자들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수도권 중에서 수원은 유일하게 서울 출퇴근 비율이 5.5%로 굉장히 낮은 자족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내에서 충분히 이렇게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강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원의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4가지 교통 호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부산으로 자주 가거든요. 수원역 KTX를 타러 가면 부산까지 지금 한 3시간이 안 걸려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4번 정도 출발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된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원역에서 KTX가 좀 더 많은 숫자가 출발을 하고 좀 더 시간이 단축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부산까지 가는 것도 2시간 16분대로 단축을 한다라고 하고, 수원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시간 걸리는 걸 2시간 30분대 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원역에 이런 직결 사업이 되게 되면 수원역을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수원역 주변에 이제 그 발전이 더 크게 될 거라는 이제 첫 번째 호재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연장이에요. 이렇게 경기도 남쪽에서는 신분당선을 좀 되게 크게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서울을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이 이렇게 강남 판교, 분당, 용인 수지, 광교, 영통 이렇게 찍는 라인에서 수인분당선이 이제 영통으로 들어오지만 신분당 같은 경우는 광교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광교 중앙역에 있는 자연의 힐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광교의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신분당선을 굉장히 높이 꽂고 있는데 그 신분당선이 이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호매실까지 지금 4개의 역을 신설하고 연장이 되려는 이제 호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수원 서쪽에 있는 호매실에서도 강남에까지 50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 영통이나 뭐 그 광교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훨씬 빠르지만 서쪽 지역까지도 그게 확장이 된다라는 호재이고요. GTX C 노선입니다. 동탄이 GTX A 노선 개통돼서 수서까지 금방 간다고 집값이 엄청 들썩였잖아요. 이게 GTX는 이렇게 그렇게 많은 저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 접근성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인데 C 노선이 수원역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2분,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40여 분이면 도착을 하게 되니까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호재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수원 지역에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개 있지만 수혜를 못 받는 곳에 인덕원 동탄선이 또 들어오게 되니까 더 촘촘하게 역세권이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교통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학군 설명해 드릴 건데, 수원도 학군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목동이나 분당 순회랑 비교를 했을 때 나쁘지 않은데, 이제 보통 중학교 학업 성취도 95% 이상을 좋은 학군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분당 같은 데는 이제 굉장히 높고, 목동이 높고, 근데 수원의 영통 같은 경우도 94%, 93% 이렇게 초과하는 지역들이 있는 걸로 봐서 수원에도 나름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수지구청 여기 센 데고요. 광교도 높은 곳이고 아래쪽에 영통, 망포 여기도 다 높지만 오늘 설명드릴 정자지구 같은 경우도 표시한 곳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좋은 학군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 드릴 겁니다. 학군 분석에서 학원가를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영통동이 많고요. 메탄동도 많고 정자동도 100개로 학원 수에서도 뒤지지가 않아요. 좋은 학군은 또 좋은 학원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분당 순회하고 영통의 중학교 학업 성취도랑 특목고 진학률을 비교한 건데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복잡한데. 그리고 이제 수원에도 수원 AK 백화점, 광교의 갤러리아 백화점, 아주대학교 병원, 카톨릭대 성빈센트 병원 이렇게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뒤지지 않게 있습니다. 상권까지 수원 지역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수원은 인구 120만의 경기도 인구 1위의 도시입니다. 수원 영통구의 생산량은 여의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해요. 삼성전자 전기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강남까지 38분이 걸리고 광교 신도시 여기 이제 광교 같은 경우는 평당 한 4천만 원 넘어 있거든요. 5천까지는 안 갔어도. 네, 그
뒤를 잇는 수원에 이제 새로 떠오르는 스타필드 인근의 화서역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은 수원시 다시 중복이 되는데 수원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수인분당선, 빨간색으로 표시된 신분당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경부선 노선 이렇게 지하철을 가지고 있고요. 동탄 인덕원선이 또 들어와요. 지금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신분당선,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는 수인분당선인데 수인분당선을 타고 이렇게 영통 망포역까지 이렇게 좀 많은 투자자들이 움직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 표시된 빨간색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에서 여기 동탄 인덕원선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신분당선 연장 보이시죠? 이렇게 없던 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광교 중앙역에서 호메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이 4개의 역사를 하고 또 월드컵 경기장역이나 이런 경우는 더블 역세권으로 동탄 인덕원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 되죠. 화서역 정자지구입니다. 그래서 화서역 역세권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 연장선상의 더블 역세권으로 최고의 수혜지예요. 그리고 아까 뭐 잠실의 복합 환승센터도 설명을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를 많이 짓고 그 지상을 덮는 거, 분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위에 덮잖아요. 분당 동탄 같은 경우도 위에 덮는 거, 그리고 복합 환승센터로 그러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들을 쉽게 이제 걸어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화서역에도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를 짓게 돼요. 그러면 이제 스타필드에서 1호선 화서역까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제 요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를 가지고 있고 학권도 빚지 않는 화서역 역세권인데요. 화서역 역세권은 이제 상권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 제가 이렇게 뭐 그 상권을 한 건데 작지 않은 상권이거든요. 그 상권 옆에 이제 붉은색 여기 표시된 역세권 아파트 단지를 설명드릴 건데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신축, 화서역, 푸르지오. 네, 이게 뭐, 네, 수원에서는 나름, 네, 대장주라고 한 하드 푸르지오예요. 그리고 그 옆에 노란색은 브리시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여기 스타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표시한, 신분당 화서역 예정지가 있고, 1호선 화서역, 이렇게 이제 화서역 역세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상권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학원들 많아요. 입시 학원들 뭐 많죠. 아까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학원도 뒤지지는 않아요. 화서역 복합환승센터인데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복합환승센터 예정 부지고요. 그리고 왼쪽에 화살표 한 곳이 1호선 화서역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 스타필드에서 1호선 화서역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복합환승센터 만든다는 건데, 여기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스타필드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화서역으로 연결이 돼요. 복합환승센터가 예정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짓겠다고 조감도가 나와 있는 거고, 아까 보여드린 그 예정 부지거든요. 스타필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갔더니 그 관광버스가 내려가지고 막 외국인들이 내리더라고요. 네, 나름 명물인 것 같습니다. 밤에 이렇게 예쁜 야경 가지고 있고요. 하늘도 예쁘죠? 그리고 이제 그 스타필드 스벅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네, 나름 이렇게 별다방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군도 지금 동그라미 친 곳은 90% 이상 성취도를 보이는 걸로 정자지구 학군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나쁘지 않은 좋은 중학교를 가지고 있네요. 95% 이상이죠. 네. 그래서 학원가도 아까 100개 넘는다고 했고 설명드릴 곳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해드린 곳에 아파트 한 5군데 그냥 시세를 보고 이제 여러분 지루하실 테니까 이제 간단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다 다가갑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주상복합이고요. 2355세대 14개 동으로 지어져서 4년차 된 아파트예요. 지금 대장주로 한 84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호가를 하니까 평당 한 3,800 정도
오를 만큼 오르긴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실 마찬가지 주상복합인데 2년 차고요. 665세대로 세 동인데 여기는 평형대가 조금 더 크고 2년 나름 2년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더 높아서 13억에서 14억까지 호가는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 파크 푸르지오가 훨씬 거래량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구축인데요. 97년도에 지어진 28년 차 된 구축으로 영통지구의 구축들하고 같은 때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구축이지만 초중고를 다 품고 있고 역세권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화성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582세대, 4단지는 1300세대, 5단지는 386세대로 3단지 같은 경우는 84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4단지, 5단지는 이제 5구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격대는 어쨌든 여기도 영통하고 비슷하게 주공 3단지 뒤에 분석해 볼게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랑 화서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량 순위에서도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거래가 되는 단지고요. 네. 파크 푸르지오 최근 실거래가 11억 7천이고 호가는 12억 5천에서 13억까지 네, 부르고 있는 곳이고요. 이거는 그냥 5구제곱미터로 전고점 비교를 한 건데 21년 전고점 대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 보실 수 있어요. 브리시엘 같은 경우 실거래가 12억 5천이고 13억에서 14억까지 부르는 곳이고 3단지 84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실거래가랑 호가랑 차이가 좀 있어요.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7억이 안 되지만 호가는 7억에서 8억까지 지금 호가가 나오고 있는 84제곱 기준으로요. 3단지고 4단지, 5단지는 작은 평형 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25평대예요. 84가 아니고 맞죠? 25, 24평 가격인데 높습니다. 실거래 5억 2,500이고 한 6억까지는 호가가 가고 있어요. 4단지가 1300세대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지가 조금 커요. 전고 대비 회복 보여드리고 주공 5단지는 작은 평형으로 이루어졌고 단지도 작아가지고 요거 20평대 가격이 4단지에 비하면 많이 작죠. 4억이 안 되잖아요. 호가는 4억까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사실은 굉장히 더 장수가 많았어요. 반 이상 제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얼마 차린 건 많지만 제가 체하실까봐 골라서 조금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 지역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시고 신분당선 연장의 화서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떤가 한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